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적 원로 언론인 유건일 주필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칼럼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특히 한동훈의 인성과 덕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 지휘와 최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한동훈의 심각한 재성박덕, 독선과 교만, 과도한 자기중심주의 사고, 그리고 속칭 싸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유주필은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한동훈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관련 폭로에 대해 나경원이 피맺힌 항의를 토로한 장면이었다. 나경원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민주당의 의회 폭주 언제부터 시작됐나? 2019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부터였다. 우리는 온몸으로 막았다. 그 일로 27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당했다. 반헌법적 기소였다. 나경원은 말을 이었다.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어야 했다.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내 얘기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나경원은 말을 맺었다. 한동훈 후보는 화양연화 추억에 빠진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었나? 유주필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인간사에선 결론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이게 추하고 험하면 안 된다. 이런 요청에서 극좌 세력의 폭거를 온몸으로 막으려다 발생한 사고를 1. 고의적 범죄로 취급하고 2. 공소를 취하라는 나경원의 요구를 부정청탁인 양 반박하는 한동훈의 언사 3. 그리고 그것을 폭로랍시고 한 한동훈의 처사는 당원들 가슴에 쓴 환멸을 불러일으켜 설 수 있다. 너무했다 싶었던 한동훈 자신도 부랴부랴 사과라고는 했다. 내가 1등이란 자의식에 가득 찬 유형으로선 하기 어려운 자책이었다. 그동안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엔 몇 가지 정치적 문점들이 있기는 했다. 1.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 것인가 한동훈을 편들 것인가. 2. 선명 우파인가 중도 실용인가. 3. 수도권 중도 청년인가 기타 지역 자유 보수 우파인가. 4. 한동훈 팬인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조직표인가. 이런 분별들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당원들의 감성을 소용돌이치게 하지는 못한다. 노무현이 대통령 되었을 때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란 한마디가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한동훈의 인성과 나경원에 입힌 상처, 이것도 당원들에게 적잖은 감성적 파고를 일으켰음직하다. 저럴 수가, 저렇게 야박할 수가. 인지상정이다. 이심전심이다. 유건일 주필은 이 칼럼에 앞서 재성박덕인가 아닌가, 싸가지 있는가 없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동훈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얘기할 때 30초 이상 말을 참지 못한다. 10초에 한 번씩 끼어든다. 사소한 공격도 참지 못한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한동훈의 성격을 두고 CBS 방송에 나가 한 말이다. 이 말을 듣고 평생 절감해온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사회사상에선 항상 좌니 우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을 가른다. 이 논쟁에 너무 빠지다 보면 매사 이 기준에서만 사람과 세상을 보려 한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 외에 다른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인간됨, 성품, 교양, 성숙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덕이 있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덕이 있다라고 누가 감히 자부할 것인가. 그러나 저 사람은 유난히 덕이라고는 없다라고 평할 만한 유형은 곧잘 눈에 띈다. 재성박덕 말이다. 덕성 여부는 타고나는 바가 크기에 인간은 누구나 그 점에서 결백을 자처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바로는 학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축에 이런 유형이 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에도 좌에도 다 있다는 사실이다. 그건 너무 자명하고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인간 세상에선 이 자명하고 당연한 것이 늘 간과되기 일수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우수한가? 누가 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인가의 수싸움만 있다. 유건일 주필은 그러면서 온통 싸가지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종류의 다툼에만 몰입하다 보면 세상은 갈수록 더 야박해지고 소갈머리 없어지고 맹독성이 세지고 경박해지고 싸가지가 된다. 최근에만 해도 싸가지들이 좌우 양쪽 정치권에 얼마나 끊임없이 출몰했는가. 하나가 온 강물을 흐리는가 싶다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나오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가 온 강물을 흐리는가 싶다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자유우파 성향 애국 시민들이 걱정하고 통탄하는 문제가 이준석이 갔더니만 이준석보다 더한 한동훈이가 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유주필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어리다고 할지, 얌통머리 없다고 할지, 고얀 놈이라고 할지, 못된 놈이라고 할지, 이런 성품은 같은 조직 안에서도 경쟁자와 선배를 치는 방식에 의해 자기를 드러내는 생존법을 쓴다. 장자나 경쟁자를 참아주질 못한다. 없는 트집을 만들어서라도 그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며 자기 몸값을 올리려 한다. 내가 이겼지, 내가 1등이지, 내가 맞았지의 화신들이랄까.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겠죠. 아마 한동훈의 최근 몇 달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일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 속말로 이뻐하고, 그러니까 아예 법무부 장관 될 수도 없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시키고 또 총선을 앞두고 여당 비대위원장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 하나 잘못 바람에 선거도 다 망치고 당도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한동훈이 저런 인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중용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중용하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것을 한동훈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저런 유형들이 꽤 있죠. 상사 혹은 선배가 힘이 있고 이럴 때는 그야말로 온갖 아부를 떨다가 그 사람이 조금 어떤 이런저런 사정으로 힘들어지면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골라하는 그런 인간들이 기업에도 있고 또 언론사에도 있고 또 공무원 조직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은 해도 너무 심했다고 할 수 있죠. 유건일 주필은 이 칼럼의 후반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좌니 우니 하는 따따붙다는 이런 기층의 사람된 문제에 비하면 실은 표피적이다. 이런 요건을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식하면서 사는 게 기념할 듯 싶다. 그래야 병증 없는 사상적 담론도 나올 수 있다. 악당 괴물이라면 우면 뭘하고 좌면 뭘하나. 현대인이 가깝게 여기지 않는 유교는 극기복례를 강조한다고 들었다. 자기 욕심을 누르고 A범절을 따름이란 뜻이란다. 필자에겐 어려운 덕목이다. 다만 정치 지도층의 인성 논란을 계기로 이 말을 한번 상기해 볼 따름이다.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한동훈을 겨냥해서 유건일 주필이 칼럼을 썼습니다. 유건일 주필의 두 편의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동훈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곧 전당대회가 열리고 당대표 선거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한동훈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계속 하나당으로 갈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이번에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로 학을 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자유우파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 또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당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완전히 학을 뗐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